안녕하세요. 길령령리 제11강. 오늘의 제목, 충은 파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오늘은 충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은 곧 파괴라는 사건명이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기운이 맞부딪히면서 기존의 지속성이 끊기고 삶의 방향, 관계, 사람 간의 관계죠. 직업, 거주 환경이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구조다. 한자로 부딪힐 충자거든요. 과연 이혼이나 파괴부터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외워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충을 만나면 흔히 이혼, 파산, 사고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좌우충도 누구에게는 이혼으로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해외 이주, 직업 전환, 가족의 사건, 문서 정리 등 아주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을 제대로 읽으려면 최소한 4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 첫째, 실제로 부딪히는 글자가 무엇인지 봐야 되고요. 좌우충인지, 충미충인지, 그래서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연월일시 어느 자리에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을 받는 글자가 어떤 십성을 가졌는지, 인성과 관성의 충인지 그런 걸 봐야 되고요. 천권과 지지 중 어디에 놓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이나 인접 글자와 현실 환경의 충의 힘을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인접 글자에 따라서 충이 좀 반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충이 거의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충의 기본 구조, 반대 계절의 기운이 정면으로 만다는 관계예요. 그래서 왕지충은 우리가 좌오묘유잖아요. 그래서 좌우충, 좌는 겨울의 기운, 오는 여름의 기운, 가장 강력한 에너지예요. 왕지충이기 때문에 왕지. 그 다음에 묘유충, 묘는 봄의 기운, 유는 가을의 기운. 그럼 묘유충하고 좌우충 중에 어느 게 제일 더 셀까요? 좌우겠죠. 한겨울의 기운과 한여름의 기운이 맞부딪히는 이 에너지가 제일 강하겠죠. 계절의 중심끼리 정면 충돌하여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생지충은요, 역마충이죠. 역마, 우리가 인신사에. 그래서 인신충, 그 다음에 사해충. 그래서 시작과 이동의 기운이 맞부딪혀 사건의 속도와 이동성이 좀 빠르게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역마지충, 인신충, 사해충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안 좋은 건 교통사고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고지충. 고지충에는 진실충과 충미충이 있습니다. 여기 축이라는 건 겨울기운, 미라는 건 사오미의 끝자락이잖아요. 얘는 해자축, 얘는 사오미.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의 기운이 또 부딪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장된 기운이 흔들림으로 조건에 따라 늦거나 반복적으로 드러난다. 고지충은 조금 잘 못 느끼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고지충은 약간 좀 약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아니면 그 명식 구조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어요. 원국에서는 바로 옆에 놓인 글자의 직접 작용만 봐요.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달라요. 여기가 자가 있고 여기가 오가 있으면 다른 데서는 이거를 이렇게 좌우충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원거리 좌우충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생각할 게 많아.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죠. 응? 여기 가고 여기 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겠어요. 이렇게 공포 마케팅 하면 안 돼요. 자, 충의 두 글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요 중간에 있는 글자들이 만약에 여기서요 사화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사화가. 그럼 여기 반합을 이룬단 말이야. 반합을 이루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날 게 없죠. 그래서 원거리의 두 글자를 인접충과 같은 힘으로 처리하거나 충이라는 이름만으로 사건을 우리가 확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원거리 있는 거 인정 안 돼요. 충의 핵심은 소멸보다는 단절과 교체예요. 왜냐면 우리가 충 났다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올해가 병원년인데 그러면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한 4천 몇만을 12로 나눠봐요. 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이 다 하늘로 가요? 휴거도 아니고. 그래서 충은 서로 격렬하게 부딪혀 한쪽의 기능을
끊어버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없어진다는 말을 사람이나 물건의 물리적 소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관계 방식이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충은 무엇이 망하는가를 먼저 찾는 구조가 아니라 무엇의 지속성이 끊기고 그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자, 인생의 시간성을 봐야 돼요. 같은 좌우충도 진행 방향이 달라요. 자는 겨울과 수의 세계이고 오는 여름과 화의 세계입니다. 앞선 자리에 자가 있고 뒤에 자리에 오가 있으면 삶의 흐름은 차가운 환경에서 따뜻한 환경으로 넘어가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지에 여기가 자가 있어요. 여기 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뭐 말려는 자리 있고 여기가 만약에 연지 자리라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30대 전후로 해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어. 왜냐하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쪽으로 해외로 간다든가 아니면 전혀 다른 뭐 업종을 바꾸든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변호사 잘하다가 갑자기 산에 들어가는 분 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월에선 겨울이잖아요. 겨울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여름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한겨울에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명리라는 건 몇천 년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겨울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엄청 고통스러운 게 겨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름은 지천에 놀린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산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렵에.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 여름엔. 그러니까 겨울에서 여름으로 간다는 건 그 사람의 삶이 좀 고통스럽고 힘든 거에서 조금 더 나아지는 계절로 형편이 나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 있고 여기가 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괜찮았다가 이제 고생길로 들어간다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보다 오가 뭐 언제나 좋다는 뜻은 아니다. 뭐 여기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궁이가 사건의 시간을 정하죠. 연지월지가 좌우충으로 깨져 있어요. 그럼 초년 성장기 때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자리는 부모나 조상, 가정환경, 학업 기반, 초년의 이동 같은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가 있고 여기 자가 있어요. 연지에 이렇게. 연지하고 월지가 이렇게 깨져 있다고 봐봐요. 좌우충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언제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이유가 여기 삶이라고 봐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제 학교라는 공간을 벗어나서 성인이 돼서 사는 시기니까 저는 그냥 5화 시기까지는 보통 그냥 고등학교 시기, 그 다음에 자 시기는 이제 20대부터 해서 자기가 생활의 기반을 잡는 한 30초까지 저는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부모님이나 조상의 문제 쪽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 월지와 이제 일지 자리, 이거는 진짜 여기 자리가 좌우충이면 인생이 참 그렇죠? 가장 황금기인 3, 40, 50대가 뭔가 참 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업 기반이나 뭐 배우자 관계, 그래서 이제 여기 월지와 일지가 깨져 있으면 보통 이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 아니면 뭐 부부 관계가 그닥 좋지 않다든가. 그래서 생활 환경이 재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지와 시지 자리가 이제 깨져 있다. 이렇게 좌우충으로. 그러면 배우자 이후의 삶, 자녀 일의 결과.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내 자식 자리하고 나하고가 이렇게 깨져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식이 뭐 멀리 떠나서 살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일어나면 자식이 뭐 이렇게 사고수 같은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왕지충 결별과 분화가 분명해요. 좌우묘유는 계절의 중심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기운끼리 부딪히면 타협보다는 분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각자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길 택하고. 그러니까 좌우충 자리가 막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지와 일지가 뭐 깨져 있다. 뭐 그러면 이혼해서 각자 길 가는 거죠. 결혼해서 사는 게 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그냥 빨리빨리 헤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역할과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뭐 그런 거고요. 생지충은 역마니까 빠른 이동과 개척이에요. 그래서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가 다 인신사회로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삶 참 바빴죠? 자, 고지충이에요. 진술친미는 여러 기운을 저정한 곳이기 때문에 왕지충처럼 뭐 즉시 갈라지거나
오래 다투면서 관계 유지하거나 뭐 직장 내부의 역할만 바뀌는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겉으로 큰 사건이 없어서 본인이 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고지충은. 그리고 고지충은 어쨌거나 토잖아요. 토의 기운이니까 끈적끈적한 어떤 사연을 남기는 게 바로 이 토충입니다. 토충. 그러니까 왕지충인 좌우충이나 이런 거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막 딱 하고 결별 나고 그냥 깨져버리고 막 저기 끝나는데, 이 토충은 끈적끈적한 게 인생에 아주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아주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여간 토라는 건. 자, 그래서 좌우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마다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률 모형. 그러니까 양자 중첩. 양자 중첩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확률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예요? 만약에 좌와 우가 이제 부딪혀서 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나이가 많아요. 한 70세가 넘었어요. 그럼 건강조심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뭐 20대 뭐 중반이에요.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 붙겠어요? 뭐 붙을 확률이 별로 없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 다양성. 단지 우리가 좌우충을 보고서 어떠한 이벤트,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 거의 공통적인데, 이건 뭐 거의 공통적이에요. 확률적으로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뭐 어떤 에너지가 발현되는 건.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자, 명식을 하나 볼까요? 남자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지의 오화, 여기 일지 오 있죠? 일지의 오, 일지의 오화. 그 다음에 여기 시지의 자가 있죠. 일단은 시지 자리니까 자식 자리에 이제 깨져 있잖아요. 그럼 자식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지 자의 좌우충은 삶의 공간과 직업 방향을 바꾸고, 월간 갑의 재성은 배우자 관계의 변화를 별도로 나타냅니다. 그럼 배우자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갑목이 있어요. 갑목. 그러면 여기가 밑에가 여기가 다 오화. 오화로 이제 여기가 오화고 화잖아요. 화가 뭐해요? 갑목을 다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요 시기쯤 아마 또 와이프하고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든가 뭐 이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운에서 자가 왔었으면 이렇게 부딪혀갖고 좌우충으로 자년에 이혼했을 가능성이 좀 있네요. 하여간 여기 갑목이 위토끼 있죠? 왜냐면 여기 옆에가 뭐예요? 금극목. 얘가 얘를 뭐예요? 갑목을 때려 부시잖아요. 지금 얘는 날카로운 칼, 얘는 그냥 망치. 그렇죠? 이 갑목이 위태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망치로 때려 부셔. 그러니까 이제 큰 나무가 있어요. 갑목은 큰 나무야. 그거를 갖다 도끼로 잘라 갖고 왔더니 이제 뭐야? 이건 날카로운 뭐 이제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잘게 쪼개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이 갑목이 살아남겠냐고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제 이 와이프가 좀 고달프겠구만.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건 뭐다? 돈이에요. 돈인데 하늘의 돈이야.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임묘진으로 가는 이 30년 대운이 밑에서 만약에 받쳐주거나 뭐 세운으로 들어오는 3년, 임묘진 대운 30년, 아니면 세운으로 들어오는 임묘진 3년, 그 시기 때 돈을 많이 벌겠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요 목이 딱 와. 그럼 얘 하늘의 뜻이 땅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목생화, 목이 화를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관이야. 관이니까 뭐 직장은 좀 애매하겠죠. 직장 생활은 얘가 일단 깨져 있으니까 오화가. 하지만 뭐겠어요? 자기 사업. 요런 식이 오면 한 30대 중후반쯤 가면 자기 사업이겠죠. 이 관이라는 건 회사라기보다는. 왜? 여기 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임묘진 30년 재성대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을 솔찬게 벌겠죠. 꽤 괜찮게. 우리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여기 좌우충이 일어나서 뭐 한 50대 초중반쯤 해가지고 아예 그냥 어디로 이사를 가버려요? 해외로 이사를 가는 걸로 요거를 써먹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좌우충이 더 뚜렷하게 사용된 곳은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생활권을 해외로 옮긴 뒤 이전에 가졌던 경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기존 생활에서 해외의 생활로 익숙한 직업에서 전혀 다른 직업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충의 에너지가 배우자 관계의 변화로만 소모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좌우충이 나서 이혼했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좌우충을 뭘로 썼다? 거주지와 직업으로의 대전환으로 쓴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그 11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